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수, 렴, 청, 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 렴, 청, 정. 발음이 조금 어렵죠? 중국에서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에 군주가 죽고 그 아들이 계승을 할 때에 아들이 너무 어리면 정사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제도로 이것을 보완했습니다. 그 첫째가 수, 렴, 청, 정입니다. 즉 아들의 엄마, 즉 황후, 그 사람이 군주가 죽고 나면 이제 태후가 되죠. 태후가 어린 황제를 보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클 때까지 그렇게 하죠. 두 번째 방식은 고명대신이라고 그래서 군주가 죽을 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불러서 어린 아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황후나 태후가 정치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대신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태후한테 맡기기도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면 황제가 죽기 전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형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형제한테 섭정을 맡깁니다. 그게 이제 섭정왕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쳐들어왔던 뚜월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의 형인 황타이지가 죽으면서 어린 아들을 남겼는데요. 그때 이 뚜월쿤을 섭정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섭정왕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명대신과 수렴, 청정의 케이스는 많았습니다만은 섭정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섭정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어쨌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은 수렴, 청정, 즉 태후가 어린 황제를 도와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수렴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마주대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정치를 논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비단으로 가로막든가 아니면 대나무로 된 발을 쳐서 태후는 신하들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신하들은 태후의 얼굴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수렴, 청, 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수렴, 청정을 정식으로 처음으로 했던 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서한을 세웠던 유방의 부인 여태후입니다. 사실 태후란 명칭도 이 여태후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합니다. 물론 진시황의 모후인 조태후도 있긴 했죠. 그러나 어쨌건 수렴, 청정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유방의 아내인 여치입니다. 유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해제가 등극을 했습니다마는 해제는 오래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해제의 어린 아들을 황제 위에 올렸는데 이 아들 자체가 해제의 아들인가 아닌가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어쨌건 해제의 아들을 올렸는데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또 죽습니다. 그래서 궁녀의 아들, 이게 해제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말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황제를 세웠는데요. 이 두 어린 황제를 전부 여태후가 장악하고 본인이 수렴 청정을 하면서 사실 여시 집안의 사람들을 한나라 황실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일은 후대에도 계속됐는데요. 동안 마렵에 보면 4대에 걸쳐서 연속으로 4명의 태후가 수렴 청정을 하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가 두태후, 또 두 번째가 등태후, 세 번째가 염태후, 네 번째가 양태후인데요. 동안이 외척들의 손에서 놀아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태후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이 어리니까 결국 신하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싸울 수가 없죠. 이 여성의 몸이고 사실 정치적인 역량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오빠인 두헌을 대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두헌이 실제로 정치를 했고요. 두 번째인 그 등태후 같은 경우도 자기 오빠인 등주를 대장군에 앉혀서 정치를 합니다. 세 번째인 염태후도 자기 오빠를 역시 대장군의 자리에 앉힙니다. 네 번째인 양태후도
그 유명한 양기라는 사람을 자기 오빠죠. 대장군으로 앉혀서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두태우와 등태우와 양태우는 그래도 본인이 죽고 나서 정변이 일어나서 가문이 멸망했기 때문에 본인의 눈으로는 자기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우로서 수렴 청정을 하면서 굉장히 권력을 누렸던 여인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도 잘 아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태우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 북경에 가면 이화원이 있죠. 거기에 거주했었던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이름이 원래 자희황후인데요. 이 자희황후는 한풍제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한풍제가 지금으로 치면 승덕인데요. 열하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고명 대신 8명한테 유언을 내립니다. 내 아들이 어리니 너희가 잘 보필하라. 그런데 이 자희태우는 우리가 속칭 서태후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희태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시체를 북경으로 운구하면서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대신과 모의를 해서 8명의 고명 대신을 다 처결합니다. 그래서 3명을 사형시키고 5명을 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자기 아들인 동치제를 섭정을 합니다. 즉 수렴 청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치제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얼마 못 가서 죽고 맙니다. 중년의 나이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자희태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5살밖에 안 되는 조카를 황제 위에 올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광서제입니다. 광서제는 집권기간이 길었습니다만은 집권기간 내내 자희태우, 즉 서태후한테 복종하고 항상 보고를 드리고 재가를 받는, 실질적으로 서태후가 수렴 청정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800년대 말에 그때 무술정변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캉여우웨이 그리고 량치차 이런 사람들이 유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펑군주제 이런 얘기까지 갔었는데 이화원에 머물러 있던 서태후가 갑자기 자기의 친신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광서제를 영대라는 곳에 유폐시키고 개혁파들을 전부 다 쫓아내죠. 그리고 다시 강력한 군주제로 돌아갑니다. 이럴 정도로 서태후는 수렴 청정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발휘했죠. 그리고 광서제가 1908년에 죽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부의를 3살밖에 안 된 어린애를 황제에 올립니다. 사실 청나라 말기에 상당히 똑똑한 여인이었지만 자기 권력욕에 의해서 결국 청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갔던 여인이 바로 서태후입니다. 서태후의 그 기나긴 수렴 청정의 기간 동안 청나라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서한에 그 지독했던 여태후와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 같은 여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동안의 내태후처럼 권력을 그렇게 휘둘렸던 그런 태후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역사에 아주 모범적인 수렴 청정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진의 저산자 태후입니다.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저산자. 저산자 태후는 동진 강제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강제가 즉위하고 나서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산자의 아들 목제가 등극을 하는데요. 그 당시 목제의 나이가 2살입니다. 2살짜리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진의 대신들이 그 2살짜리 아들을 황제에 앉히면서 태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태후께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후가 내가 20살짜리가 뭘 알겠소? 내가 아무리 태후지만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런 중임을 맡을 수가 없어. 그러나 신하들이 굉장히 간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진 정권에는 이 왕씨, 환씨 해서 대가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딴 사람을 고명 대신 이런 거로 앉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태우 보고 정치를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살짜리 아들을 가슴에 안고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상당히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여자여서 개인적인 욕망은 없었습니다. 동안의 매태우나 서태우나 또 서안의 여태우처럼 권력욕이 없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청렴하고 또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15세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옛날에 15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즉 15살이 되면 어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16살이죠. 그래서 관례라는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주고 본인은 후궁에 들어가서 편히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4년 후에 아들이 요절합니다. 그때 저산자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로 볼 땐 굉장히 젊죠. 근데 목재가 어린 나이에 죽기 때문에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진 왕조에서는 저산자의 남편인 강제의 사촌 동생을 황제 위에 올립니다. 근데 이 사람도 5년 만에 죽습니다. 25살에 죽고요. 이 황제의 또 다른 형제인 황제를 또 세우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간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진의 가장 강력한 세력가 있던 환원이 국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3자로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에 물러나서 자기는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간문제가 3년 만에 죽습니다. 죽고 어린 아들 효무제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진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환씨 가문이 약간 몰락한 상태였고 또 왕씨 가문에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던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수렴 청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정말로 정치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뭐 발탁한다든가 이런 것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가문 사람들한테 내가 태우라고 해서 내 덕을 볼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멋진 여자입니까? 요새 아마 정치가들이 조금 이 여자를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내가 태우지만 내 덕 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미 시집을 가서 사마 가문의 사람이다. 그래서 효무제가 등극을 하는데요. 효무제가 성년이 되니까 저산자는 바로 또 정치를 놓고 후궁으로 물러갔고 편안히 지내다가 결국 61세에 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저산자. 그는 충분히 자기 저씨 가문과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통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와 효무제 때 성인이 될 때까지 황제를 잘 보필해서 국가가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수렴 청정에 아주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렴 청정. 중국 역사에 태우들이 권력을 휘둘렀던 시스템이죠. 사실 뜻은 좋았습니다. 어린 황제를 보필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어린 황제가 크면 그에게 대권을 넘겨줘서 제대로 정치를 하도록 한다. 이게 수렴 청정의 뜻이었는데 중국 역사에 흔히 나타났던 것은 태우와 그 태우 일가들, 즉 외척들의 바로였습니다. 유일하게 저산자만이 그 긴 기간 동안 수렴 청정을 하면서도 깨끗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렴 청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